물질을 구성하는 원소 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 B. 물질 구성하는 원소와 개수 B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식초 있잖아, 식초. 식초가 아세트산이거든. 아세트산. 자, 얘를 갖다가 이제 실험식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써요. CH2O 이렇게 써요. 그럼 일단 아세트산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지? 그리고 걔네들의 개수비는 1대 2대 1이다. 그렇죠? 2를 생략하는 거죠. 예. 그래서 원자들의 개수 비만을 표현해 주는 게 실험식입니다. 그러면 실험식으로만 써야 되는 물질들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온 결정. 그 이온 결정이라 그러면 NaCl 같은 애들이 이온 결정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1대1로 있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온 그 소금이죠, 소금. 소금은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이 계속 교대해 가면서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의 개수비가 1대1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분자라는 표현을 안 쓰죠. 이거 실험식으로 나타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자 결정이 있어요, 원자 결정. 원자 결정은 자, SiO2라고 그러거든요. 자, 이 SiO2는 규수하고 산소가 1대2로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얘는 실험식을 쓰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 분자식. 자, 분자식은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하고, 그 다음에 얘는 총 개수, 전체 개수를 다 써주는 거죠. 그래서 아세트산은 C2H4O2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식에다가 이렇게 N배를 하면은 분자식이 됩니다. 뭐 어떤 물질은 실험식과 분자식 같을 수도 있겠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분자식을 써놓으면요. 이런 분자를 가지고 있는 분자가 딱 한 분자만 있진 않아. 알았지? 그래서 시성식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시성식은 뭐냐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원자단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이 원자단을 다른 말로 작용기라고 그러거든요. 작용기. 그래서 이제 뭐 아세트산이니까 얘를 시성식으로 쓰게 되면 CH3COOH 이렇게 써요. 그러고는 요거 있죠. COH. 얘가 뭐냐면 카복실기입니다. 알겠죠? 카복실기. 그럼 이제 이게 딱 나오면 이 물질은 산성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이럴 때 이제 뭐냐면 시성식을 쓰고요. 자, 구조식은 결합의 종류 또는 결합값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트산을 이제 구조식으로 쓰게 되면 뭐 이렇게 나타내 줘. 알겠죠? 그럼 이제 결합이 이제 단일 결합이니 이중 결합이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결합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얘가 109.5도구나. 뭐 여기는 120도 정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희성식과 부조식들은 어떤 물질을 표현할 때 쓰냐면 탄소화학, 탄소화합을 표현할 때 쓰는 게 희성식과 부조식입니다. 자, 대부분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야 되는 건 당연히 분자식이겠죠. 그죠? 분자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분자식이 그 분자식을 이용해서 물질을 표현해 줍니다. 아셨죠? 자, 이런 것도 이제 화학식이에요. 자, 그럼 이게 화학식이라면 이걸 물질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이 물질들의 질량을 나타내 주는 걸 화학식량이라고 그래요. 알았죠? 그래서 화학식량은 이제 어떤 건가부터 시작을 해볼 겁니다. 그 전에 자, 다시 화학식량은 이제 물질의 질량 쉽게 얘기하면 아까 이제 화학식은 화학 물질을 갖다 표현하는 방법이었잖아. 그지? 화학식량은 질량을 나타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질량이니까 여기 한번 봐봐. 탄소가 1.99 곱하기 10에서 23승 되게 작다고 탄소 원자가. 자, 수소 원자는 1.67 곱하기 10에서 24승.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메테인을 만약에 표현하면 되게 복잡하다 그죠? 그잖아. 메테인의 질량을 표현하자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 이 숫자들이. 응? 그래가지고 이제 화학자들이 전세 화학자들이 모였어. 선생님 바빠서 못 봤는데 모였단 말이야.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탄소를 자 그러지 말고 탄소를 12로 하자.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6번에다가 질량수가 12짜리거든. 이렇게. 응? 근데 이제 얘를 갖다 이제 12로 하자. 그래 놓고는 기준을 잡은 거야. 딱 잡았어. 그럼 이제 수소가 있는데 그 수소 원자의 실제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얘네들. 이 두 개의 실제 질량을 비교해 본 거야. 그랬더니만 탄소에 비해서 12분의 1밖에 안 되더래. 수소는. 그러니까 탄소에 비해서 12분의 1밖에 안 되는구나. 실제 질량이. 그런데 탄소를 12로 기준을 잡았으니까 이 12를 갖다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딱 대입하면 얼마 나오니? 1 나오지. 알았지? 이런 식으로 결정한 걸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가 있는데 그 탄소 원자를 12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원자들의 실제 질량을 상대적 질량으로 표현해 준 걸 원자량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은 밑에 있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얘가 10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수소 12개하고 탄소 원자 1개가 똑같으니까 이 수소는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되는 거죠. 맞죠? 다른 것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야. 탄소 원자 4개하고 산소 원자 3개랑 같더래. 그러면은 요거는 4개인데 4개가 11로 기준을 잡았잖아. 그지? 근데 산소 원자는 3개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상대값이겠죠? 그죠? 그럼 여기 박스에 얼마 들어가요? 16이 들어가야지. 그지? 그렇게 되면 산소 원자는 원자량 얼마가 돼? 16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기준을 잡아서 상대적으로 비교한 값을 뜻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원자량이 있어요. 원자량이 뭐 탄소는 12가 되고 수소는 1이고 자, 수소는 1이고 그다음에 탄소는 12고 질소는 14가 되고 그다음에 산소는 16이 되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탄소가 저기 염소를 예를 들면 자, 염소 같은 경우는 35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37짜리도 있어요. 이런 거 무슨 원소라고 그러죠? 동위원소. 알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비율을 보니까는 아이고 비율이 이게 75%고요. 그다음에 37짜리는 25%야. 자, 그럼 이 동위원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때는 이제 뭐를 구하냐면 평균 원자량이라는 걸 구해요. 알았죠? 평균 원자량. 그러면 평균 원자량. 그 평균 원자량은 그러니까 이제 그 원자량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량 있죠? 탄소 1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원자량에다가 곱하기 비율을 한 다음에 걔네들을 모두 다 뭐 해주면 되냐면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염소 원자가 있어. 염소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얘들의 이제 표기 원자를 이렇게 보면 되죠. 자, 35짜리가 75%니까 4분의 3이 있는 거고 그다음 37짜리는 4분의 1이 있는 거예요. 이걸 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35.5를 구할 수가 있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동위원소에 의해서 구해진 걸 평균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봐봐. 그럼 그 밑에 보니까 뭐 수소는 1이라고 그러고 탄소 뭐 10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근데 실제로 이게 값이 아니거든. 보면은 주기율표. 멋지죠? 주기율표. 학 선생님 정도는 이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 뭐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 경력이 나오는 거야, 얘들아. 알았니? 자, 수소 보자. 한 읽어볼까? 맨 위에 원자 반지름 잘 보이죠? 원자 반지름 그 밑에 원자량을 읽어봐. 얼마니? 1.00794. 맞지? 1 아니지? 왜 그럴까? 동위원소 때문에. 알았지? 동위원소 때문에 그런 거야. 동위원소가 있기 때문에 원자량이 딱딱 떨어지는 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자량과 질량수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절대로 다른 말이야. 알았죠? 질량수는 말 그대로 양성자, 중성자를 합해놓은 거야. 그게 질량수인데, 그거랑 원자량은 다른 의미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평균 원자량을 줄여가지고 원자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에는 아주 정확하게 평균 원자량이 주어졌네요. 자,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그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원자량은 주어지지 않으면 못 푼다는 뜻이에요. 문제를 못 푸는 거야, 화학 문제를. 왜냐하면 수소가 있는데 어떤 애는 1로 놓고 풀고 어떤 애는 2로 놓고 풀 수도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원자량은 반드시 주어져야 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자량의 의미만 파악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제 원자량하고 질량수가 다르다는 거 이제 알겠어요? 원자량과 질량수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탄소를 12로 기준을 잡아서 나타내 준 거죠. 알았죠? 그래요. 원자량. 자, 분자량. 자, 분자량은 뭐가 되냐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이죠. 또 주어진 원자량의 합. 알겠지?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주어지거든요. 위에 있는 것처럼 더하면 돼. 해보자. 뭐 수소 2죠? 그지? 물은 H2O니까 18. 자, 이산화탄소 얼마야? 12에다가 16이 두 개 있으니까 44.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각각이 이제 원자량을 합해 놓은 거니까 분자량이라고 그러죠. 다른 건 어떻게 볼게요? 메테인
얼마일까? 위에 원자력 주어졌잖아. 얼마야? 16. 16이지. NH3. 17. 그렇죠? 조금 더 많이 해볼까요? Na2CO3. Na 없으니까 지워질게. Na는 23. 더 하세요, 빨리. 덧셈이라 그러죠? 셈. 얼마 나와? 응? 아닌데. 다시 해봐. 23에다가 곱하기 2하고 더하기 12하고 16에다 곱하기 3에서 또 더해주고 그럼 얼마나? 백육. 덧셈을 못하면 어떻게 해? 알았죠? 106. 그래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 주어지는 경우는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자량 이런 것들 계산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원자량 분자량이잖아. 그지? 나머지 것들은 뭐 이온식량 이렇게 나눠지는데 나머지는 통틀어서 화학식량이라고 해요. 근데 화학식량은 이게 사실 이게 더 큰 단어야. 화학식량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제 뭐 분자량도 있고 원자량도 있고 그 밖에 뭐 이온식량 비롯해 나머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원자나 분자 말고 그 밖의 물질들도 전부 다 똑같이 주어진 원자량을 더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NaCl. NaCl 같은 경우도 그냥 23에다 35.5은 더 평균 원자량을 더하면 돼. 그럼 58.5가 돼요. 자, 탄소 다이아몬드예요. 10이죠. 아까 10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철은 55.8. 이건 뭘까? 철의 평균 원자량. 알았지? 그게 결국은 이제 화학식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앞에 있는 원자량이나 분자량이나 이런 것들 보면 전부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잖아요, 여기. 맞지? 이 단위가 없는 걸 뭐라 그러냐면 상대값이라고 해요. 상대값. 상대값. 이 단위가 있는 애들을 절대값이라고 해요. 절대값. 자, 그럼 과학자들은 상대값을 좋아할까요? 절대값을 좋아할까요? 응? 그러니까 단위가 있는 게 절대값이라. 그지? 과학자는 당연히 절대값 좋아해. 상대값 별로 안 좋아해. 알았어? 응. 상대값 좋아하는 사람은 출제하는 사람들은 상대값 좋아하지. 이온의 수 가로 열고 상대값. 근데 과학자들은 실제로는 절대값이 제일 좋아. 알았죠? 그러면 이 상대값하고 절대값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그걸 이제 우리가 배울 텐데 바로 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몰. 알겠죠? 나타나. 느리다. 왜 걸렸다. 안 나타나네? 계속. 짠. 야야야. 야. 가끔 이래요. 컴퓨터 그지 같아. 너무 안 나.
그럼 4개 걸려요. 안 나타나네.